사람은 가까워질수록 편해진다고 믿습니다. 말을 줄여도 되고, 약속을 어겨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기다리게 해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물은 두 개 너무 붙으면 흐르지 않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당장은 잔잔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천천히 썩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이유를 누군가의 악이나 성격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질서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람을 더 사랑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 후반기에 덜 상처받고 덜 소모되고 덜 얽히기 위해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당신은 누군가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전화 한 통 먼저 하던 사람이 이제는 문자 하나 없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부탁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사람이 이제는 요구하듯 말합니다. 어차피 시간 있잖아.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혹은 누군가가 당신을 너무 편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절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한마디 하면 정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 상태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분수가 흐려진 자리라고 보았습니다. 비는 소리 없이 내리지만 땅의 결을 바꿉니다. 관계도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퇴직 후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각자 바빠 명절에나 얼굴을 보던 사이였습니다. 퇴직하고 시간이 생기자 자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전화는 잦아지고 만남은 잦아지고 부탁도 늘어납니다. 차 있으니까 좀 태워줘. 병원 갈 건데 같이 가자. 시간 많잖아. 거절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괜히 미안해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우정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경계가 사라진 구조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나무는 서로 너무 가까우면 뿌리가 엉킵니다. 엉킨 뿌리는 서로의 물과 양분을 빼앗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관계가 멀어져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나 인생 후반기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인간관계 문제는 멀어짐이 아니라 가까움에서 시작됩니다. 형제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중간에 질서가 있었습니다. 부모라는 둑이 형제 사이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떠난 뒤 형제는 갑자기 너무 가까워집니다. 재산 이야기, 제사 이야기, 누가 더 했느냐는 이야기. 처음에는 형제니까라는 말로 모든 것을 넘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기대가 생깁니다. 기대는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은 불만이 됩니다. 정약용은 형제 간의 갈등을 정이 부족해서 생긴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바다는 늘 물러나며 해안을 지킵니다. 물러남이 질서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참아주고 대신 결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중년이 되었는데도 부모의 시간과 감정을 당연하게 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효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움이 자립을 막으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비는 모두를 적시지 않습니다. 적실 곳과 멈출 곳을 합니다. 관계의 문제는 감정이 아닙니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왜 나만 더 하느냐. 이 말들은 이미 늦은 신호입니다. 정약용식으로 말하면 질서가 무너진 뒤에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진짜 원인은 구조입니다. 기대가 생기고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원망으로 굳습니다. 이 구조는
회사에서도, 가족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강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사람의 기대도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편해진다고 믿습니다. 말을 줄여도 되고, 설명을 생략해도 되고, 기다리게 해도 이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물은 두 개 너무 붙으면 흐르지 않습니다. 물은 흐를 때만 맑습니다. 고이면 빛을 반사해도 속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익숙함은 따뜻해 보이지만 관계에서 가장 먼저 선을 지웁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 다음엔 설명이 사라집니다. 늘 해왔잖아. 그리고 어느 순간 부탁은 요구가 됩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비가 하루아침에 둑을 무너뜨리지 않듯 익숙함도 조금씩 경계를 허뭅니다. 이미 충분한 상태에서 멈추지 못할 때 관계는 흐름을 잃습니다. 강물은 제 수위를 지킬 때 멀리 갑니다. 넘치기 시작하면 흐름이 아니라 파괴가 됩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경계를 잃으면 서로의 삶을 침범합니다. 익숙하다는 말은 상대를 안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경계를 지워도 된다고 착각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관계에서 당신은 선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을 허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까우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는 더 필요합니다. 예의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 관계를 오래 두기 위한 거리입니다. 바다는 늘 물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약 바다가 늘 육지로 밀려온다면 그곳은 아름다운 해변이 아니라 잠식된 땅이 됩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말은 짧아지고 표현은 거칠어집니다. 말이 흐트러질 때 관계는 이미 기울고 있습니다. 예의란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한 번 더 고르고 시간을 한 번 더 지키고 상대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태도입니다. 가까움은 예의로 지켜질 때만 오래갑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많을수록 든든했습니다. 연락처가 많고 부를 사람이 많고 자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은 다릅니다. 관계는 자산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사람과 관계해야 관계는 숨을 쉽니다. 숲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무가 너무 빽빽하면 햇빛이 닿지 않습니다. 나무는 서로를 가리지 않을 만큼의 간격이 있어야 자랍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많은 관계는 정성을 나누지 못하게 합니다. 후반전의 관계는 많아서 든든한 것이 아니라 적어서 숨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인색함이 아니라 분수를 아는 지혜입니다. 많은 관계는 미움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내가 더 참아야지. 나이 들었으니까 옳지 않은 일을 계속하는 것은 덕이 아닙니다. 비를 떠올려 보십시오. 비는 내릴 때와 멈출 때를 압니다. 계속 내리는 비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참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구조를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죄책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비교는 관계를 가장 빠르게 마르게 합니다. 저 집은 잘 지내는데, 저 사람은 더 해주는데, 비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의 온기를 조용히 빼앗습니다. 바람이 습기를 말리듯 비교는 관계의 숨을 말립니다. 관계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남의 기준을 들여오는 순간 관계는 자기 자리를 잃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삶이
가장 곧습니다. 익숙함은 선을 무너뜨립니다. 가까움은 예의로 지켜야 합니다. 후반전의 관계는 적음이 힘입니다. 죄책감은 관계를 왜곡합니다. 비교는 관계를 마르게 합니다. 이 모든 말은 하나로 모입니다. 지금의 분수를 지켜라. 누군가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라. 변명보다 결과가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라. 관계는 붙잡을수록 흐르지 않습니다. 물러날 줄 알 때 오래 갑니다. 마이너스.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착하면 관계가 오래 갈 거라는 믿음입니다. 정약용은 선함보다 고듬을 중시했습니다. 고듬은 차갑지 않습니다. 질서입니다. 마이너스. 이제 실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엇을 더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후반전의 삶에서는 대부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삶이 복잡해질수록 무언가를 더하지 말고 이미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마이너스. 첫째,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부탁은 처음엔 작게 옵니다. 한 번만, 2번만. 그러다 어느 순간 부탁은 관계의 기본값이 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탁은 점점 잦아집니다. 비는 내릴 때는 고맙지만 계속 내리면 땅을 망칩니다. 정약용은 계속 베푸는 사람을 어진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출 줄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보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마이너스. 둘째,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후반전의 사람들은 설명을 너무 많이 합니다. 미안해서, 오해가 생길까봐, 관계를 망칠까봐. 하지만 설명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더 얽힙니다. 바람은 짧아도 방향을 전합니다. 정약용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설명은 관계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설명은 오히려 기대를 키웁니다. 마이너스. 셋째, 모든 관계를 관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젊을 때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능력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다릅니다. 모든 관계를 관리하려는 순간 삶은 타인의 일정으로 가득 찹니다. 숲은 모든 나무를 돌보지 않습니다. 각자 잘할 수 있는 간격만 남깁니다. 정약용은 책임질 수 없는 자리에는 서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삶의 밀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마이너스. 넷째, 죄책감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후반전의 많은 선택은 이유가 비슷합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오래 봤으니까, 그래도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정약용은 이런 선택을 덕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옳지 않은 일을 계속하는 것을 책임 회피라 보았습니다. 비는 모두를 적시지 않습니다. 멈출 줄 알기 때문에 땅을 살립니다. 죄책감은 관계를 살리지 않습니다. 구조를 망가뜨릴 뿐입니다. 마이너스. 다섯째, 비교를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집은 잘 지내는데, 저 사람은 더 챙기는데. 비교는 관계의 온도를 서서히 낮춥니다. 바람은 소리가 없지만 습기를 말립니다. 비교도 같습니다. 정약용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삶을 가장 곧다고 보았습니다. 관계에도 각자의 속도와 각자의 분수가 있습니다. 남의 기준을 들여오는 순간 관계는 자기 자리를 잃습니다. 마이너스. 여섯째, 오래된 관계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래 봤다는 이유로 말을 거칠게 하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기다림을 당연하게 만드는 순간 관계는 이미 금이 가 있습니다.
강물은 오래 흘렀다고 해서 같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시간보다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예의는 더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일곱째, 모든 불편함을 참지 마십시오. 참음은 미덕이 아닙니다. 계속 낮아지면 사람은 밟힙니다. 정약용은 고듬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고듬은 차갑지 않습니다. 질서입니다. 불편함을 말하지 않는 관계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 삶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관계는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관계는 삶을 도와야지 삶을 잠식해서는 안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에게 휘둘리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후반전의 실천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강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습니다. 제 길을 지킬 때 멀리 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습니다. 한 사람에게 말의 속도를 조금 늦추십시오. 한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 보십시오. 비는 천천히 스며듭니다. 마이너스. 가까움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멀리서 서로를 존중할 때 관계는 오래갑니다. 이쯤에서 혹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다면 그건 당신이 잘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관계를 가볍게 대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래 참고 오래 책임지고 끝까지 버텨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형제에게 몇 번이고 돈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사람,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하며 말을 삼켰던 사람. 비는 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젖는 자리도 항상 같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또 이런 장면도 있었을 겁니다. 친구의 전화가 늘 늦은 밤에만 울렸던 사람, 자기 이야기는 듣지 못하면서 남의 이야기만 들어주던 사람. 바람은 한쪽에서만 오래 불면 숲을 기울입니다.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한 방향으로만 버텼기 때문입니다. 혹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런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말 한마디 삼키며 부모니까 참아야지 스스로를 설득했던 날. 하지만 정약용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역시 의무만으로 유지되면 둘 다 상한다고 보았습니다. 나무는 지탱만 하면 자라지 않습니다. 햇빛을 받아야 살아남습니다. 당신에게도 햇빛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조금 말라도 괜찮습니다. 조금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도리는 모두를 품는 데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한 발 물러선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탁에 잠시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 것, 전화에 바로 응답하지 않는 것, 설명을 길게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무례가 아니라 질서입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사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아껴 쓰겠다는 뜻입니다. 바다는 늘 물러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해왔습니다. 이미 당신 목 이상의 역할을 다 해냈습니다. 이제 후반전의 삶은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가까움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조심히 다루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거리만큼 당신의 삶은 조용해질 것이고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숨이 편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인생 문장.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어주세요. 당신의 인생 후반기가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멀리서 응원합니다.